예, 안녕하세요.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여의도 머니볼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에는 37%를 기록했는데요. 둘째 주에 35%로 내려앉더니 셋째 주에는 36%로 소폭 올랐습니다. 넷째 주는 연휴로 인해서 한국갤럽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월 첫째 주에 다시 이루어진 조사에서 3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 둘째 주 32%로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이후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2월 셋째 주에 35%를 기록해서 다시 소폭 반등했죠. 자, 국민의힘 성적표는 어떨까요? 1월에는 첫째 주 35%, 둘째 주 33%, 셋째 주 37%였습니다. 2월의 경우 첫째 주 34%, 둘째 주, 셋째 주 똑같이 37%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 지지율 역시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금은 웃도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의도 머니볼에서는 보수의 고토,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 그러니까 TK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2월 첫째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TK에서 얻은 지지율이 57%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국민의힘은 TK에서 53%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둘째 주에 들어서면 윤 대통령의 TK 지지율이 45%로 급락합니다. 12%포인트가 빠진 거죠. 대신 국민의힘은 59%를 기록해서 오히려 6%포인트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무려 14%포인트가 낮은 겁니다. 2월 셋째 주를 한번 볼까요? TK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52%를 나타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소폭이긴 하지만 1%포인트가 올라서 6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세력의 텃밭인 TK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에 못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2월 둘째 주 조사가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이 조사는 2월 7일과 9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사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월 4일과 6일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이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유난연대라는 슬로건을 두고요.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이야기하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굉장히 흔드는 이야기라고 정무수석이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 익명 멘트로 특정 후보가 윤 대통령과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연대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월 7일에는 김기현 의원과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이 만나는 장면이 이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다지 밝지 않은 얼굴이 사진에 드러났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TK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 빠졌습니다. 집권 초기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대통령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권위를 흔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텃밭의 유권자들은 대통령에 대한 일정한 비토 정서를 내보인 겁니다. 자, 당장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만 봐도 이런 점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한국갤럽은 사실 따로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사를 제가 잠시 빌려오겠습니다. 일단 염두에 둬야 될 점은 응답률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의 경우에는 응답률이 낮을 때는 8에서 9% 사이, 그리고 높을 때는 10에서 11% 사이를 오갑니다. 이게 상당히 꽤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와 달리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요, 응답률이 1%대에 그치는 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조사를 별로 신뢰하지가 않습니다. 신뢰성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지금 소개할 지표는요, 2월 6일과 7일 넥스트 리서치가 SBS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응답률이 15.3%여서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14%포인트가 낮았던 한국갤럽 2월 둘째 주 조사 시기와 거의 겹칩니다. 자,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311명에게 당대표 적합도를 물었더니 안철수 의원 32.9%, 김기현 의원 25.6%, 황교안 전 대표 8.4% 순이었습니다. 천하람 전남 순천 당협위원장은 3.3%를 얻었는데 아직 천하람 돌풍이 불기 전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TK를 보겠습니다. TK에서 안 의원의 지지율이 30.3%로 31.9%를 얻은 김기현 의원에 비해서 별로 뒤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 양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직 기지개를 켜기도 전인 천하람 위원장 역시 TK에서 5.4%를 얻어서 전국 지지율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 의해서 비윤으로 규정되는 안철수 의원이나 사실상 반윤이라는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 천하람 위원장의 지지율 합계가 TK에서만 35.7%인 겁니다. 오히려 김기현 의원은 대전, 충청, 세종에서 얻은 33.0%보다도 TK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부울경에서 36.2%를 기록해서 체면 7회를 했죠. 이곳은 이제 김기현 의원이 시장을 지낸 울산이 속해 있는 권역이고요. 박근혜는 달랐습니다. 2023년 2월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10개월 차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10개월 차는 2013년 11월이었습니다. 자, 같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TK에서는 68%가 나왔습니다. 반면 TK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55%였고요. 둘째 주로 가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72%로 올랐고요. 새누리당 지지율은 5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TK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72%, 새누리당 지지율 63%가 나왔습니다. 넷째 주가 흥미로운데요. 넷째 주로 가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에서 무려 지지율이 74%가 나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주에 비해서 하락해서 58%가 나오죠.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지지율, 여당 지지율보다 16%포인트 높은 성적표를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선거의 여왕이자 TK에서는 맹주 이상의 영향력을 확보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사실은 대선을 한 번밖에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경쟁력에서건 TK에서의 영향력에서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오히려 당원들과 지지층이 대선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해서 윤석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밀어줬다고 보는 게 맞은 해석일 겁니다. 자, TK에서는 구름처럼 유권자를 몰고 다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2016년 총선에서는 진박 후보들을 대거 국회에 입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천 파동으로 번지면서 당시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패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죠. 자,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윤석열 표 공천이 그리 녹록치는 않을 거라는 점을 방증합니다. 특히 TK에서 말이죠. 자, 텃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통령실 사람들이 총선에서 전략공천 형태로 TK 각 지역구에 차출된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들이 그다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예측해야 합니다. 자, 아마도 이러겠죠. 현역 의원들은 경선만 하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도의 지명도가 아니라면 윤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이라고 한들 과연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과 맞붙었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요? 일단 의문부호가 뒤따릅니다. 자, 벌써부터 TK 지역 언론에서는요, 현역 의원 물갈이론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누가 나온다느니, 누가 어디로 갈 거라느니 등의 함합평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상태에서 TK에서 낙하산 공천에 직면하면 아마도 TK 현역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소속으로 나가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겠죠. 자, 실제로 TK와 PK에서는 공천을 못 받은 현역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전례가 꽤 많습니다.
당장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20대 총선,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나중에 당선된 후에 새누리당으로 복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까지 하고 계시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21대 총선에서 공천에서 탈락하자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는 대선 경선에 출마해서 이제 윤석열 당시 경선 후보의 턱밑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수 세력 내에서 윤석열표 공천 물갈이와 TK 무소속 연대가 맞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보수 집권 시대에 TK 여론은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는 현재 4명이 남았는데요. 비윤으로 분류되는 안철수 의원과 반윤 포지셔닝을 취하는 천하람 위원장의 득표가 주목되는 건 이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일반 당원 사이에서 비주류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국민의힘 당내 권력 구도 역시 요동칠 전망입니다. 자, 다음 여의도 머니볼에서도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